저희는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기능성 식품학 식혜식혀조입니다. 저희는 간편하고 쉽게 물에 타먹을 수 있는 기능성 식혜 농축액을 개발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성 식품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링크 사업단에서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를 시작으로 한약학과 소개, 제작 동기, 제작 과정, 시제품 소개, 기대 효과들을 차례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성 식품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학은 어드벤처 디자인 과목으로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 중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이는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자기주도형 능력을 육성하여 추후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되는 과목입니다. 저희 기능성 식혜 농축액은 우석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한약학과는 한약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약학대학 내에 1998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한약학과는 2000년이 넘는 전통 약물인 한약의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화를 통해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에서는 매년 40여 명의 우수한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동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혜에서의 한방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혜는 생강과 메가 추출물 등의 한약재들이 들어간 전통 음료였기에 이를 더 발전시켜 현대화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방 소화제인 소적 건비안을 넣어 식혜의 소화 효과를 극대화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 발효당을 사용하여 설탕을 적게 사용해 건강에는 좋고 맛은 달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발효당을 사용하면 농축했을 때 물에 더 잘 용해되기에 더욱 좋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을 시켜 스틱형으로 들고 다니기 쉽고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농축 전 식혜 밥솥 하나 8리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을 세척하고 손질해 줍니다. 1회 분량 밥솥 하나에 들어가는 양으로는 250g을 첨가했습니다. 저희가 500g도 넣어보고 다른 분량도 많이 넣어보았지만 250g을 넣었을 때가 피드백이 제일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를 세척하고 다져줍니다. 밥솥 하나 기준으로 마는 225g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첨가한다고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저 분량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밥을 지어줍니다. 밥을 지을 때는 쌀 1kg과 찹쌀 250g을 4대1 비율로 나눠 정량하고 쌀을 씻은 후에 밥물 1리터를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로 엿기름 추출액을 제조해줍니다. 엿기름 700g을 물 4리터에 섞은 후에 추출액이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맑아진 상층액을 엿기름 추출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엿기름은 한약재인 메가의 성분으로 이는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 발효당을 제조해줍니다. 2리터 통에 설탕 400g과 5g 프로바이오틱스 2포, 총 10g과 소금 한 꼬집 정도를 넣고 발효기에 3일간 발효를 시켜줍니다. 이를 식혜에 넣게 되면 추후 농축을 시켰을 때 물에 훨씬 더 용해가 잘 되기에 추후 제작 공정을 생각하고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발효당을 밥솥에 넣는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발효당 4리터와 엿기름 4리터를 지은 밥에 넣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량한 생강과 마를 밥솥에 넣어주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밥솥을 보온 모드로 두고 숙성을 최소 24시간 이상, 즉 하루 이상 시켜주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식혜를 추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식혜 농축 과정을 생각하여 밥알을 거르는 공정을 추가했습니다. 농축할 때 밥알이 섞인다면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정을 반복해 총 30리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이 끝난 후에 10번째 과정으로는 소적 건비한 액을 첨가해 주었습니다. 소적 건비한 액은 한방 소화제로서 과식이나 급체,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입니다. 이를 첨가하기 위한 최적의 용량을 도출하기 위해 1리터 식혜 속에 50ml,
80ml, 100ml 등을 첨가하여 시음을 한 후에 최적 용량인 50ml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1리터 공병에 식혜 950ml와 50ml의 소적 건비안을 95:5 비율로 혼입했습니다. 11번째 과정으로는 사전 제작 과정을 모두 거친 식혜 30리터를 농축시켜 기존의 당도가 15브릭스 정도였던 식혜를 70브릭스 이상까지 농축시켜 30리터였던 식혜를 10리터 이내로 농축시켰습니다. 이렇게 농축이 완료된 식혜를 스틱 포장기에 넣고 15ml씩 포장시켜 총 450호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틱형 제재로 포장을 하여 정관장 홍삼 에브리타임처럼 사람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청으로 우석대학교 링크사업단 기능성 식혜 농축액이라는 글씨를 스틱 위에 인쇄했습니다. 이제 최종 시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5ml 스틱 제형 약 450호 분량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약학과 교수님들과 링크사업단 교수님들, 동기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으로는 물에 타먹었을 때 식혜라는 느낌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다는 평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할 점은 식혜라는 키워드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 발효 등을 이용한 소화에 도움이 되는 농축액과 같은 식혜라는 키워드를 빼고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대 효과는 현재까지 시중에 이렇게 식혜를 농축시켜 스틱 제재로 나온 것이 없었던 만큼 시장의 홍보 효과를 가미한다면 높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건강 음료를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효기간이 짧은 식혜를 농축 과정을 통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부피가 작아 들고 다니기 편하며 먹기가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타기만 하면 음료처럼 변하기에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찬물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그냥 스틱 자체로도 먹어보았는데 물에는 전부 용해가 잘 되었으며 스틱 자체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이 스틱 자체로만 먹을 때는 등산에 갔을 때 갑자기 당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1형 당뇨로 갑자기 야외에서 당이 떨어져 경구로 당을 급하게 섭취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로써 식혜식혀조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